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제, 미국 요청 때문에 한국이 큰일 났다고 세계가 현재 놀란 상황,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듯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되어 있으나 미국 측은 현재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 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대응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에 속하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연합 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는 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 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이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현재 파병되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군사 관계자들의 평가인데요.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국 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의견에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현재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및 최근 러시아의 카디지 침입 등의 문제를 보면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 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면서 현재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기 마련이고 미국의 의견대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미군 당국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각서 개정 문제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소식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된다면 여러분들께 그 즉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라디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 가을 이후 내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25일 니혼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락하기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으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과 관련 회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은 가을 이후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사카 엑스포 로고가 발표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게임 캐릭터 같다면서 패러디를 쏟아내고 있다. 8월 25일 일본 국제박람회 협회는 오사카시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공식 로고를 발표했는데 그 디자인이 기괴하고 이상해 일본 국민에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오사카는 일본 오사카,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아제르바이잔 바쿠 세계국의 경쟁을 통해 2025년 엑스포 최종 개최국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과거 1970년도 한 번 오사카와 모리구치시에 걸쳐있는 츠로미 녹지에서 개최된 적이 있어 이번 2025년 박람회는 55년 만에 개최되는 엑스포이며 그때와 혼동을 줄이기 위해 개최 도시명이 오사카 간사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엑스포라는 명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까봐 짧게 설명해보자면, 엑스포는 영어로 엑스포지션 인터내셔널의 줄임말로 엑스포라고 합니다. 표준 국어대 사전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각국 생산품을 한 곳에서 전시하는 국제 박람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여 각국의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는 국제 박람회. 1851 런던 엑스포를 그 기원으로 1928년에 파리에서 체결한 국제 박람회 조약에 따라 가맹국의 주최하에 5년마다 열리며 주로 공업 제품, 미술 공예품 따위를 출품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대전에서 엑스포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TV에서 방영 예정 중인 내 꿈은 라이언의 등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꿈돌이가 바로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8월 3일 최종 후보를 공개하면서 메인 테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마스코트 최종 후보는 그 테마를 표현하는 공식 로고이며 11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모아 선정위원회가 8월 말 최종 공개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A안은 여러 개의 선의 열정, 활기 등을 표현하고 B안은 박해와 파도에서 조화와 강력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D는 세 차원이 엑스포와 지구 등에 보이는 디자인, C는 오사카의 노화대를 디자인, B는 환상 속의 캐릭터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전했습니다. 윗보 디자인은 2019년 마스코트 모집을 통해 모집된 5,894개 후보 중 선택된 후보입니다. 최종 로고는 5개 후보 중 이안이었던 세포를 표현한 붉은 원이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 선택되었습니다. 2025년 엑스포를 운영하는 일본 협회는 유머와 독창성을 위해 엑스포 공식 로고로 해당 후보를 선택했다 밝혔습니다. 시마다 타무츠는 빨간색 원과 타원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세포를 나타내고 서로 다른 세포 모양의 고리로 연결한 디자인에서 생명의 빛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 참석했을 때 태양탑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회상하면서 그것처럼 강렬한 것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로고는 벚꽃을 표현한 70년 엑스포 공식 로고에서 모티브를 얻은 눈처럼 보이는 세포핵이 특징이라 합니다. 위 최종 후보가 공개되자마자 일본 내에서 많은 패러디와 놀림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 내부의 형태는 오사카와 간사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무섭다, 게임 캐릭터 같다라는 반응과 함께 로고에 별명을 붙이거나 2차 착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 로고를 바라보고 있는지 몇 가지 패러디 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은 첫 공개 당시에는 많은 악평을 받다가 주제를 잘 담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윗짤을 만들어낸 창작자들의 경우 나름의 애정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나면서 2025년 로고 디자인에 대해 장단점이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기사로 저 로고를 봤을 때 느낌은 과장하지 않고 드디어 제대로 미쳤구나 였습니다. 저에게는 전체적인 형태는 그렇다 쳐도 세포의 핵이라 부르는 전운이 약간의 불쾌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전염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생물, 세포, 바이러스를 연상시키는 것은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로고가 가져야 하는 상징성에 대한 방향을 완전하게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엑스포의 메인 테마가 이라 해도 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로고 디자인은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이지 않나 합니다. 빨각색으로 디자인 또한 일본 국기가 사용하고 있는 색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만 같아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제성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확실히 파격적이긴 합니다. 참신함도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이 후보 당시만 해도 일본은 아래와 같은 엑스포 로고와 그래픽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25일 공개된 최종 로고는 디자인적으로나 조형적으로 완전 다른 성격의 디자인을 보여